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159번째 시간.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두 단어, 두 글자의 한 단어입니다. 자, 어떻게 읽을까요? 이 글자는 고기 육자는 쉽죠? 준 4급이고요. 그 다음에 박자의 경우 좀 복잡한데 열불 박자입니다. 준 3급이죠. 6획, 17획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써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은 안내자로 쓰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복잡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힘줄이나 이런 부분을 연상했다 해서 이렇게 무늬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블링 무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 육자, 육획이고요. 열불 박자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총 17획이네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이렇게 하면 열불 박자가 됩니다. 육박하다. 우리가 그래도 꽤나 많이 쓰는 표현인데 어디에 가까이에 있다는 뜻인데 왜 고기 육자와 열불 박자가 쓰였는지 그냥 얼핏 한자를 보아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제가 조사해온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육박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 가까이에 바싹 가까이 다가붙음 그리고 유열은 접근, 찰핍 이런 것도 처음 봤는데요. 진누를 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수 한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바싹 가까이에 다가붙는다가 육박이고요. 예문을 보시면 5만 명에 육박하는 관중들 되어 있습니다. 5만 명이 육박한다는 건 5만 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가까스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4만 9천 예를 들어 그 정도 되는 게 5만 명에 육박하는 관중이 되겠죠. 그럼 왜 육박을 썼느냐? 제가 조사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육자는 일단 고기라기보다는 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그 사이,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가 정말 가까이 살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것을 고기 육자처럼 쓴 겁니다. 고기가 아니고 살이 닿을 듯 말 듯까지가 육인 거죠. 박자 같은 경우는 열불 박자니까 얇다는 건 얇다도 되죠. 그러니까 약간 살이 닿을 듯 말 듯 가까이 사이가 아주 얇은 그 간격이 아주 얇다고 해야 될까요? 고기 살 한 장 차이라고 하면 너무 좀 징그럽긴 하네요. 자, 그래서 살 한 장 차이 정도밖에 안 된다. 살이 닿을 듯 말 듯, 그렇죠? 한 그런 거리다라는 것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육박 같은 경우는 이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육박전 해가지고 몸과 몸이 가까이에 붙는 것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육박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 열불 박자만 쓰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글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핍박할 박자로 되어 있는데 이 백자 자체가 사실은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면요. 투명하다의 뜻입니다. 하얗다 못해 투명한 것. 투명하다는 것은 거의 간격이 없는 얘기죠. 거의 다 보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핍박하다. 어디 가까이에 살이 닿을 듯이 아주 투명하게 가까이에 붙다의 뜻입니다. 오는 거니까요. 참고로 이렇게 되면 이건 베델 박자거든요. 원래 물이 아주 얕다는 뜻입니다. 물이 깊지 않고 얕다. 그래가지고 투명하게 바닥이 다 보인다. 해서 베델 박. 보통은 그래서 잠깐 머무르는 어떤 그 배를 대고 쉬는 장소로도 쓰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1박 2일 뭐 이런 거 할 때 베델 박자를 숙박하다의 박자로 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의 백자는 희다못해 투명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고량주, 그렇죠? 고량주를 백주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중국어로 바이지어라고 얘기하는데 왜 백주라고 얘기하느냐? 투명주라고 얘기해야지. 네, 말씀드린 것처럼 흰 백자는 네, 아주 클리어하다 못해 투명한 것을 얘기합니다. 뭐 명백하다 이런 거 할 때도 백자를 쓰죠. 그래서 백주는 투명한 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수술을 원료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고량이라는 말이 앞에 붙었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육박의 박자를 열불 박자로 써도 되고, 네, 이렇게 핍박할 박자로 써도 된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국어 사전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자 사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에게 몸으로 다가간다. 그래서 일본어에도 니크하크라고 해서 이 박자와 이 박자를 두다 쓰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사전에서는 열불 박자 하나만 쓴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육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적과 직접 맞붙어서 총검으로 치고받는 싸움. 그러니까 멀리서 총으로 원거리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과 살이 닿을 만큼 가까이에서 총검이라기보다는 어떤 손에 들고 싸우는 총이 아닌 단거리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을 육박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살과 살이 거의 닿을 듯한 거리의 싸움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핍박할 박자를 쓰기도 하고요. 특히 중국에서는 이 두드릴 박자를 씁니다. 그렇죠? 몸으로 두드리는 싸움이다 라고 할 때 이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박이라는 표현에 열불박, 그렇죠? 그다음에 핍박할 박, 두드릴 박 세 가지가 쓰이는데 우리나라에는 유독 이 글자를 훨씬 많이 쓴다. 물론 일본도 이 글자를 훨씬 더 많이 쓰긴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글자가 통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듯합니다. 자, 돌격전, 육탄전 이런 게 있는데 돌격전은 아실 거예요. 돌격 해가지고 뚫고 가는 듯 위험하죠. 그런 전쟁을 싸울 만하고 육탄전 같은 경우는 재밌습니다. 말이. 멀리서 쏘면 이 탄환, 이것이 이제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날아가는 건데 이것은 고기 탄환입니다. 고기를 총에 넣고 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탄환이 돼서 하나의 고기 덩어리가 되는 거죠. 좀 무서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싸우는 것이 탄환이 고기로 돼 있다. 내 몸이 탄환이다. 그래서 육탄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조금은 어떻게 보면 원래도 좀 육박이라는 표현이 좀 그 구성이 좀 애매모호한데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더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살이 닿을 정도로 가깝다 정도로 의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둘은 강가에서 치열하게 육박전을 벌였다. 네, 그렇죠? 아주 붙어서 싸운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멀리서 뭐 새총으로 싸우고 총으로 쏘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159번째, 159번째에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한자어인 육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